아이는 36개월까지 엄마가 끼고 키워야 한다는 말 좀 그만하세요. 가정마다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말 때문에 어린이집 보내는 부모는 죄책감이 듭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보내면서 미안해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그리고 괜찮은 선택인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린이집 다니면 아이에게 좋은 점 많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알 수 있고요. 또 집에서 무엇을 보완해주면 더 잘 키울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다양한 놀이 자극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은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곳이 아닙니다. 영아 발달에 맞춘 놀이 환경과 표준보육 과정을 기반으로 아이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돕는 활동이 계획적으로 운영됩니다. 촉감놀이, 물감놀이, 야외활동, 집에서는 매일 해주기 어려운 경험들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교사의 상호작용입니다.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게 딱 필요한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놀이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컵에 물을 따르는 신용만 하던 아이가 언어가 발달하면 얼마예요? 2개 주세요. 1,000원입니다. 또 오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역할놀이로 발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엄마의 역할, 가게 주인 역할을 경험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타인의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입니다. 또한 친구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요. 집에서는 내발기기만 하고 도통 걷는 것을 시도하지 않던 아기도 걸을 수 있는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몸을 써보려는 시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변기에서 쉬하는 친구를 보고 배변 훈련에 흥미를 보이기도 하죠. 이 시기에 중요한 건 스티커 붙이면서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잘 노는 경험입니다. 안전을 몸으로 배웁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매주 다양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월 1회 소방대피 훈련과 비상대응 훈련도 진행됩니다. 둘도 안 된 아기가 뭘 배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시기의 안전교육은 이해가 아니라 반응 훈련입니다. 안 돼, 위험해, 이 말에 멈추는 것.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표정, 억양, 상황을 통해서 멈춰야 한다는 걸 몸으로 배우는 거죠. 소방대피 훈련할 때 처음에는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울던 아기가 교사를 따라 대피하면서 비상대피로를 알게 됩니다. 또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도 있죠. 불이 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고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까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좋은 생활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어린이집에 등원하면 영아반은 양말을 벗고 생활해요. 돌 이전 아이들도 선생님이 양말 뒤꿈치까지 벗겨주면 나머지는 스스로 당겨 벗으면서 성취감을 느끼죠. 어린이집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스스로 하게 합니다. 가방에서 물통, 수저통, 턱받이 꺼내서 제자리에 정리하고요. 외투를 옷걸이에 걸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쌓이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주도성을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하는 아이가 더 칭찬받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스스로 못하면 또래 사이에서 아기 같네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오전 간식, 오전 자유놀이, 바깥놀이, 점심 식사, 낮잠, 오후 간식, 오후 자유놀이로 이어지는 일과를 경험하면서 아이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돼요. 어린이집 다닌 뒤로 밤에 잠을 잘 잔다, 밥을 더 잘 먹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식사 시간도 중요해요. 균형 잡힌 식단에 매일 다른 국과 반찬들. 한 끼를 이렇게 잘 먹고 오니까 너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다 보면 평소 안 먹던 반찬도 먹게 되고 바르게 앉아서 식사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좀 봐. 작은 나무 같네? 작은 거 먹을까? 큰 거 먹을까? 하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먹어보는 경험을 통해서 이상한 게 아니구나 라는 긍정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요거트를 간식으로 먹은 날은 플라스틱 통을 직접 물에 헹궈서 버리면서 자연스럽게 재활용품과 분리 배출을 경험하고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죠. 어릴 때 배운 좋은 습관은 평생 갑니다. 사회성이 자랍니다. 어린 아기들은 친구랑 놀기보다 옆에 각자 앉아서 노는 병행놀이를 한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24개월
3개월쯤 되면 친구 손을 잡고 목을 껴안으면서 관심을 표현하는데요. 그럴 때 같이 넘어지면 다치기 때문에 교사가 가까이서 도움을 줘요. 지우가 친구를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상현이는 안아주는 건 불편하대. 친구랑 손만 잡아볼까? 이 과정에서 아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교사가 함께 역할놀이를 해줘야 병원놀이가 가능했다면 점차 성인의 개입이 없어도 아이들끼리 대화를 하며 놀이가 이루어지고요. 놀잇감을 나눠 쓰는 것도 배울 수 있어요. 어린이집은 1대1로 아이를 봐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사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배변 훈련할 때 쉬마려워요 하고 말을 하든지 기저귀를 잡고 쉬마려운 표정이나 행동을 해야 교사가 알아챌 수 있기 때문이죠. 바깥놀이 갈 때도 나는 신발을 다 신었지만 친구가 다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배려를 배울 수 있고요. 친구들, 선생님, 원장님, 조리사님, 차량기사님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인사하는 예절도 배우죠. 설에는 세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께 칭찬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부모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늘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은 내 아이를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적용하기 힘들 때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를 매일 만나는 선생님은 우리 아이의 발달 상태, 행동 변화에 대해 알고 계세요. 때로는 부모가 놓치는 부분을 먼저 발견해 주기도 합니다. 어머니, 지유가 소변을 보는 텀이 길어졌어요. 이제 배변 훈련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의 신체 발달과 마음 상태를 함께 살펴보면서 시작할 수 있죠.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해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작은 도전 경험.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0세반, 1세반은 아이들이 삼킬 만한 크기 3.5cm보다 작은 것은 비치하지 않고 안전가위도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쓰는 편이에요. 가정에서는 크기가 조금 작은 놀잇감도 조작해보고 가위도 써보면서 소근육 발달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중에 잘 못 놀아줬으니까 주말에 특별한 곳에 데려가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너무 화려하고 자극이 많은 곳에서는 아이와 부모가 서로에게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동네 놀이터, 공원, 뒷산을 데려가는 걸 추천해요. 집에서는 조금은 도전적인 놀이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경사진면으로 올라가기, 미끄럼틀 탈 때 만세 부르기, 그네도 오피 타기, 이런 도전들을 아이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아이는 용기를 내는 연습을 하고 또 도전해 보려는 의지를 키운답니다. 명하기에는 일상 속의 반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애착은 시간보다 질. 바쁜 와중에도 아이와 눈을 맞추는 순간 그게 진짜 애착입니다. 와, 잘했어 하고 건성으로 말하지 말고 아이가 쪼르르 달려오면 일시 정지해 주세요. 8시에 퇴근하는 분이 있었는데 아이는 9시에 자는 거예요. 아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1시간, 최대한 유익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랑 목욕을 같이 했대요. 아이는 그 시간을 너무 기다려요. 그 시간만큼은 부모님이 지키려고 노력했더니 애착에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스킨십, 안아주기, 눈 맞추기, 뽀뽀하기, 하이파이브, 간지럼 태우기 등 이 단순한 행동들이 아이 정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이를 웃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는 정서적인 끈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야 사춘기가 돼도 대화가 가능해요. 자기 전에 로션을 온몸에 발라주면서 마사지하는 거 추천합니다. 아이만 바르지 말고 서로 발라주면서 놀이처럼 해보세요. 낮 동안에 가졌던 긴장감을 낮춰준대요. 아이에게 안정적인 보호자와의 관계, 애착 형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알죠? 하지만 그게 반드시 엄마여야만 한다? 그건 아닙니다.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이집 선생님, 베이비시터까지 자주 바뀌지 않는 보호자가 일관되고 반응적인 양육을 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세요. 결론은요, 어린이집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보내라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보육이 좋다고 해서 또 그것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차를 탈지 KTX를 탈지 비행기를 탈지 각자 선택하는 것처럼 선택의 문제죠. 중요한 건 그 과정이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건강하고 행복한가입니다.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죄책감을 가지는 순간 아이는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찾으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꾸준히 하면
하면 됩니다. 완벽한 육아는 없어요. 하지만 충분히 좋은 육아는 있죠. 그 기준은 남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볼까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또 고민 상담이나 육아 정보가 필요하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